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환자 63명 새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역 감염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금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63명 또 발생했는데요. 지역 감염이 36명이고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늘은 듯하다 또 약간 줄다가 네. 계속 늘고 계속 큰 대규모 집단 감염은 생기진 않지만 계속 소규모 집단 발생이 생기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발생하면서 산발적인 소규모 예. 집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본다면은 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나 또 전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계속 지금 추세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줄다리기를 예전에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선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양쪽에서 이제 힘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줄다리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모든 분이 이제 다 함께 동시에 역량을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보다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러니까 정부에서 2단계로 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키시고 또 같은 시기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생기면 계속 감염이 이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같이 한번 방역에 힘을 모아서 줄을 당기는 심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이 확산세가 이제 숫자 자체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약간 조금 더 확산세가 우세한 것이 아닌가 좀 우려되는 정도인데요. 조금 더 전 국민들께서 방역의 힘을 다 같이 한번 동시에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줄다리기 예를 들어주셨는데 바이러스에서 이기려면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자, 지금 입국 과정에서 18명 포함해서 해외 유입도 지금 27명 나왔습니다. 이게 전날 대비 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보면 아시아 유입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해외 유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해외 유입자 관리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가격리자가 하루에 2만 명씩 될 정도로 관리하는 인원도 많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도 좀 부족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되신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제 치료 병상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시설도 이제 포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좀 더 늘려서 이제 외국 분들을 이제 그쪽으로 수용한다든지 좀 더 시설과 인원의 확대가 지금 또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항만 검역 때문에 이제 검역소도 늘리고 또 승선 검역도 하시면서 이제 검역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도 많아지고 또 전문 인원의 충원도 지금 또 부족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업무 과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줄이고 확진자 수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불효불급한 비자 발급은 좀 제한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불효불급한 출장은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좀 중요하고 급한 일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2주 자가격리를 이제 무릅쓰고라도 이제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출장을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좀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외국의 해외 입국 감염 중에서 이제 전에는 내국인 분들이 많이 80~90% 이상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지금 감염자가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증가하면서 또 그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위주로 또 많은 발생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지금 대다수 입국하신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아시아 유입이 21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카자흐스탄 12명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외국인, 내국인 여부 그리고 입국 목적들이 아직은 공개되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고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공간에서는 최대한 발급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취업 때문에 오시려는 분은 막 협박까지 하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그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을 최대한 좀 불효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연계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지역 발생 상황을 좀 보면 좀 광주, 대구, 대전 뭐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역 감염이 50% 이상으로 지금 증가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비수도권 감염 전파의 최초 감염원이 아직은 좀 잘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일단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감염이 굉장히 확산세가 빠른데 최근에 이제 그 대전 방문 판매발 감염이 전주에서 한번 있었는데 다행히 전주에서 생긴 것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고 이제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관련 전파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전파는 생기지 않고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도 아직은 감염원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대전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 현재 좀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대전 방문 판매의 최초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이제 대전 방문 판매 위주로 해서 이제 광주라든지 전북 위주로 이렇게 파급되는 효과가 좀 일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전이 수도권 영향인지는 아직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지역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에서 온 건지 아니면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대구에서 이제 학원 중심으로 대규모 소규모 발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도권하고 영향인지 아니면은 그 대구에서 계속 유행하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연결고리에 의한 감염 사건인지 아직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뭐 수도권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양상일 수도 있겠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라면은 좀 쫓아가면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여러 개의 감염 파도가 있다면은 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8명 추가 발생을 했는데 광주도 처음에 광륵사에서 발생을 해서 뭐 그 오피스텔 그리고 요양원 이렇게 퍼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대전 그 방문 판매 업체가 어떻게 보면 매개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감염균을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감염 전파가 인지된 것이 그 광륵사를 방문하셨던 두 자매 부부를 통해서 이제 27일 날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광륵사에서 먼저 감염이 일어났고 이제 이 광륵사의 감염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양 오피스텔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 관련이 또 이제 대전 방문 판매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오피스텔에서 광륵사에서 이제 자매 부부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이제 접촉 일자라든지 증상 발현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먼저 감염 전파가 일어났는지 이제 추가적인 역학 조사와 추정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좀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광륵사에서 어떤 최초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일단 23일로 이제 최초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에 23일 이전에 이미 광주 지역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감염 전파가 방문 판매 업체 등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면은 좀 추가적인 N차 감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좀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선을 빨리 진술을 해 주셔서 보다 역학조사와 동선 추적을 좀 빨리 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것이 이제 속도전이 중요한데요. 이분들의 좀 협조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감염 경로는 조금 더 이제 추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도 그렇고요. 지금 대전이 방문 판매 업체도 그렇고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이 방문 판매 업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또 제품의 체험 또는 정보 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을 체류를 같이 하셨습니다. 위험 장소는 방문 판매 업체 사업장에서 주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70%가 넘어서 고령층의 환자가 많았고 또 이로 인한 사망이 2명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도 총 9명이 발생해서 현재 1명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 얘기했듯이 이곳이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고령층이 많고 이미 그래서 사망이 2명이 나왔고 중증 환자도 지금 9명 발생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된 환자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령이라든지 또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에 네. 따라서 이제 중증 응막 병상이 확보가 필요한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경증 환자분도 계시지만 현재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연령 자체가 앞으로 예후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상은 한정되어 있고 예. 경증 생활치료센터를 늘린다고 해도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경증 생활센터에서 치료할 분들이 줄고 그만큼 또 병상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 자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이제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대 이상 분도 많이 감염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가페 실버센터라든가 한울 요양원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입소하고 계신 데서 이제 90대 이상 감염되신 분들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음성이지만 이제 곧 또 양성으로 바뀌면서 또 중증의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입소가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2주 뒤에 확인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예. 여러 번 검사를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검사해서 혹시 양성으로 되어 있고 폐렴이 예.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이 입소하고 계신 음성으로 나오신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도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10명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첫 환자가 발생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왜 이렇게 그 확산 속도가 빠른지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이 리치웨이 집단 감염에서도 이제 처음 집시 환자가 인지된 시점이 이제 6월 1일 날 이분 참여하셨던 분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예.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이미 일주일 내지 열흘 전부터 이런 전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인지된 시점과 전파 시작 시점이 좀 차이가 있었던 점이 하나가 있었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같이 모여 계신 공간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노래 부르기라든지 또 같이 뭘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은 공간 내에서 더 비말 전파를 더 확산시킨 면이 있겠고요. 예. 또 이 방문 판매 업체 특성상 계속 점조직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접촉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같은 또래 또 어르신들 위주로 또 같이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됐고 또 이제 밀폐된 데서 비말 전파가 많이 전염됐다는 것이 또 리치웨이발 특히 이제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예. 발생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었던 대구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명 나왔는데 어제 이제 87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번 또 긴장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연기 학원발로 지금 무더기 집단 감염이 이어진 사례인데 지금 걱정인 것이 학원 이런 뭐 각종 학원 또 학교를 통해서 또 2차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원 자체가 아마 연기 학원이었기 예.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이제 비말 감염이 좀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기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들이 또 각 학교에서 얼만큼 또 집단 감염을 일으켰느냐 이것이 좀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잘 안 지킨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긴 한데 네. 일단 지금 학교에서 접촉하신 분들은 모두 현재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잠복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대규모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을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방역에서 계속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들이 등교하는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 대규모 학교 내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 대전 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파 경로는 잘 모르지만 교내 감염일 가능성도 있겠다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교내 감염이라고 치더라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니고 이제 한 명만 감염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전파가 일어났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되겠지만 또 모든 분들께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많은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집단 우려하던 집단 감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례 가운데 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20명까지 나온 N차 감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염 전파 경로로 엘리베이터가 지금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전파가 됐을 것이다.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추정하고 계신데요. 예. 그 3월에도 한번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파트 내 감염이 일어난 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하시면서 아마 그때 비말 전파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의정부에서 생긴 이 아파트 내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공통된 감염 경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좀 추정하고 있는데 예.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손 접촉 의 손 접촉. 가능성하고 그다음 비말 접촉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잡이라든가 버튼. 그렇습니다. 네, 손잡이라든지 그리고, 버튼이라든지 그런 손으로 통한 접촉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제 좀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뭐 잠깐 뭐 내려갔다 올 때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단 확진자와 동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확진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어떤 네. 비말 전파를 한 다음에 비말 전파를 하게 되면 그 폐쇄된 공간에는 한 수분간 미세한 침방울이 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이 탑승하게 되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유해 있던 그 침방울에 의해서 또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5월 달에 그 코인 노래방을 통한 감염 사례를 잠깐 보게 되면은 감염자가 사용했던 노래방을 3분 뒤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밀폐된 실내를 그 확진자가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손잡이 버튼이라든지 거기에 손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있겠고 또 부유에 있던 남아있던 그 공기 중에 있던 비말에 의해서 또 감염이 됐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CCTV를 분석해서 어떤 확진자들 간의 엘리베이터 탑승 시간 같은 걸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빈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누가 탔다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는 적이 있잖아요. 어떤 냄새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공간 안에 비말이 부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항균 필름에 대한 의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항균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구리 표면에서는 이제 4시간 정도밖에 생존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제 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고 지금 구리 항균 필터에 대한 아직 실증적인 검사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구리가 아니고 이제 구리가 들어가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제 몇 시간은 바이러스 생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겠지 하고 손위생을 좀 소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름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또 요즘은 그 엘리베이터에 손세정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세정을 하시고 손세정제가 없으시면 이제 손을 반드시 씻고 하는 손위생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튼을 누르거나 접촉을 하면 안에 있는 손 소독제로 깨끗이 좀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 주셨는데 잠깐 우리가 분리수거하러 가거나 이럴 때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자주 가거든요. 이럴 때도 꼭 이게 밀폐된 공간임을 명심하고 마스크 꼭 써야 된다는 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동승을 안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쓰시고 또 내가 또 바이러스를 그 엘리베이터에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로 그다음에 모두가 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감염이 50명을 넘기는 상황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 매우 엄중한 시기다. 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1단계로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한 것 중에서는 이제 1일 확진자 수 말고는 다 이제 2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되는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라든지 방역 막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량적 수치로 보면은 일단 사실상 2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천만 명 중에 50명이지만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 인구 대비 뭐 5명, 10명만 발생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거리두기
강화 단계를 발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이 조금 보이고요. 물론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이제 2단계를 해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예.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2단계로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곧 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50명을 평균적으로 넘지 않고 있고 또 발생 양상이 그 연결고리들이 이제 여러 개가 아니고 몇 개의 좀 한정된 연결고리로 좀 추정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잡히면 다행이겠지만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는다고 보다 이제 좀 조기에 선제적인 강화된 조치를 취하면 보다 좀 초기에 잘 잡을 수 있는 예. 면도 있는데요. 아직은 정부에서 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엄중하게 보고 있고 2단계로 이제 선포할 때 어떤 그 사회적으로 예. 미치는 영향력에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2단계라면 또 다시 또 1단계로 이제 또 완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또 2단계를 한 다음에 또 1단계로 돌아오기도 또 쉽게 돌아오기도 예.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께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강화 조치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개인 방역,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스스로 좀 강화하는 예. 노력들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광주광역시처럼 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인원 집회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50인 이하, 10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교 인원 같은 경우에도 인구 밀집 학교 등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3분의 1만 네. 등교시켜서 밀집도를 낮춘다든지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에도 무관중 경기로 다시 유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명령 네. 조치가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병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가 특히 주목이 됐던 경우가 여기는 이제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 다른 지역하고 공동 대응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병상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중증 환자분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송해야 되는데 중증 환자분들을 이송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아무래도 지금 가급적이면은 인근 전남이라든지 전북에서 먼저 좀 병상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계속 고령의 뭐 실버센터라든지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이송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을 이제 대구나 수도권까지 이송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태가 좀 빨리 호전되고 더 중증의 병상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경증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시고 또 중증의 환자를 이제 병상으로 배치하는 이런 병상 재배치를 하면서 병상 순환을 좀 빨리 하는 것도 병상 가동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예.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임상 변화 상태, 특히 이제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셔서 이제 쉽게 이제 경증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옮기실 수 있는지 이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되고요. 또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치료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지금 렘데시비르 국내 중증 환자 한 30여 명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19명에게 투여를 한다고 아까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한 1,000명 정도로 대상한 임상 연구에서 예. 이제 데이터가 됐었는데요. 그 1,000명 대상한 연구에서는 렘데시비르 투약군과 이제 투약하지 않은 군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투약하신 분들은 회복 기간이 평균 한 11일 정도고 투약하지 않은 분들은 15일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증상이 호전되는 시간이 빨랐다. 그리고 한 30일 기점으로 봤을 때 호전되시는 분이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는 62%, 예. 그리고 위약군에서는 50%. 그러니까 약을 안 써도 사실 절반 정도는 한 달이면 좋아지시긴 하지만 투약하시면 60%가 더 좋아지실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특히 연령별로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한 점이 되겠고 예. 또 이건 통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썼을 때 이게 똑같이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을 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60%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1000명 말고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떤 임상적인 치료 성과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이 투여되고 임상 자료를 모으면서 약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확산세가 뭐 너무나 뭐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전염력이 왜 이렇게 강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이렇게 빠른 게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원형보다 한 6배 높다 이런 연구 결과던데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그 우리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투입할 때 그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변이가 약하게 생겼는데요. 그 변이가 생기면서 보다 인체 침투력이 더 좋아지고 또 번식력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셀이라는 이제 학술지에 실렸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믿을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파우치 소장도 이제 언급한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실험이라든지 또 전파 양상을 봤을 때 이제 그 이전의 바이러스보다는 이제 변이가 생긴 신형 바이러스가 보다 더 이제 전파율이 더 많고 네. 감염을 더 차지하는 비율이 각 여러 지역에서 일관되게 높아졌다는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구형하고 신형이 경쟁하게 되면은 전파력이 더 빠르고 그다음에 복제 속도가 더 빠른 바이러스가 구형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그 지역 사회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형 바이러스 더 감염력이 많은 바이러스가 더 유행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이 병이 그러면 더 사람을 더 중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아직은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하는 비율은 비슷한데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바이러스가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지는 이 연구에서는 단정짓지 못했는데 더 이제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변종의 변종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지금 뭐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예. 있고요. 다행히 이번 발표에서는 그 6명의 완치된 분의 혈장을 투여했을 때 중화항체로 이제 감염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항체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완치된 분이 이제 구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완치되셨던 분인지 아니면 신형 바이러스에 완치되셨던 분인지 그건 구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그거는 좀 확실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는 되지만은 일단 기존에 앓으셨던 분의 항체로도 충분히 중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더 나올지는 항상 좀 걱정이 되고 주시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 의료진들 피로도도 굉장히 걱정인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의료진들 고생 덜어드리려면은 개인들이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 꼭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경호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